월요일 이 시간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사례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 법률 상담소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더정성 윤순중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정성의 가사상속팀 윤순중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들이 가장 격렬하게 다투는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위자료는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의 유책 사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대방의 폭행이나 또 간통, 부모님에 대한 모욕 등이 인정되면은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 위자료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는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일반적인 손해와는 다르게 정확하게 금액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전으로 위로한다는 뜻에서 위자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는 건데 그 고통을 또 어떻게 환산하는지 또 얼마인지 고통의 가격은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랑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이 이부진 씨가 이무재 씨에게 위자료 86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판결이 나왔었어요. 예, 저도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그거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착각해서 쓰여진 잘못된 기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혼 소송을 기사로 쓰는 기자님들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합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돈에 관해서는 크게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말 그대로 미성년자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을 말하는 거고요.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형식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는 걸 말하고요. 재산 분할은 이혼을 하는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혼인 중에 너와 내가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자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도 혼인 중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많은 돈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가는데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 재산 분할은 청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청산의 의미니까 당연히 잘못한 사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 삼성가 소송에서 말하는 86억 원도 위자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재산 분할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무재 씨는 이부진 씨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에다 재산 분할 1조 2천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인용이 된 거죠. 올해 2월 달에 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위자료가 항상 적어서 충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신적인 것을 이렇게 환산하면 너무 적게 나오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 사이에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예, 사실 위자료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얼마 나오지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3천만 원을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너무 적네요. 의외로.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예, 위자료를 제가 어떤 경우에 얼마가 나온다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님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이혼의 사유 그리고 유책의 정도,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 혼인 기간, 재산 상태 및 생활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데요. 일시적인 폭행 및 모욕의 경우에는 약 50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너무 작아요. 네. 하지만 이러한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네.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횟수가 많아지면 위자료도 그만큼 상승하겠죠. 그렇군요. 참 아무래도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니까요. 서로 간의 감정 싸움이 정말 심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야지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또 그거를 예, 판사님한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진짜 상처투성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재판은 입증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정말 나쁜 사람인 건 확실한데 증거 자료를 미리 입수하지 못해서 위자료를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네. 그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군요.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잘못할 때마다 증거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라면요, 재판을 하는 도중에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 예. 만약 부부 중에 일방이 이렇게 간통을 했다면 그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한다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즉 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혼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가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부 일방에게 이혼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제일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에 이혼은 청구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소멸시효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민법 제766조에 의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꼭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자료는 뭐 최대 3천만 원, 그러니까 엄청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그게 바로 이혼으로 연결되는 뭐 그러한 경우에 최대로 3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또 감액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또 역시 소멸시효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어요. 또 결국 위자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는 것과 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자료라는 것 자체가 금액이 너무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방법은 없나요?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럼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네. 바뀌지 않으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더 정성의 윤순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